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우연히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법률 상담 사연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으로 성공한 남편이, 제가 딸을 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네가 달라는 돈 다 주고 딸하고 평생 호의식 살 만큼 돈을 줄 테니까 이혼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게 뭔 소린가. 저는 평생 남편을 믿고 남편하고 그냥 살아왔고 애를 잘 키우면서 지냈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자기하고 이혼을 해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이럴 때.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남자가 왜 이런 미친 소리를 갑자기 하는가 봤더니, 아니 이 남편이 딸하고 거의 같은 나이에 여자한테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였으면 왜 그런 기사를 읽어? 이런 치길놈! 이런 소리를 혹시 하지 않을까?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슬쩍 그 기사를 따라봤는데, 근데 이제 그 사연은 법률 상담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해주는 변호사가 남편이 그런 경우에 그거 이혼 신청을 하면 요즘에 변호사가 기책 사유가 어떤 재벌 회장님 부인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웬만한 판사들이 이미 그렇게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또 살고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겠다고, 재산의 반 이상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허가하는 것이 요즘 판결의 기본 트렌드다 이렇게까지 이제 조언을 하면서, 혹시 추가 전문가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거의 투의 상담이었어요. 법률 상담. 이거 완전 변호사 홍보 기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연을 보내신 분 입장에서는 그게 알고 싶었을까요? 내가 남편하고 계속 이 혼인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도 그러면 이 남편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얼마를 달라고 해야지 남편이 줄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남편이 선선히 줄까요? 말은 저 인간이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편히 먹고 살 만큼 주겠다고, 네 딸하고 평생 살 만큼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얼마 정도 달라고 할까요? 네, 대부분 지금 댓글 다시는 분 얼마로 하겠어요? 이렇게 상담 신청하신 분은 남편 재산이 얼마인지 이 부인은 상상도 못해요. 네, 그러면 만일 남편한테 그래 네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두 딸하고 살려면 적어도 두당 내 결혼생활 한 1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딸 최소한 앞으로 먹고 살려면 한 50억 필요하니까 200억 달라. 200억을 받는 순간에 그 중에 100억은 세금으로 날라간다 생각하면, 그러면 남편한테 내가 400억을 달라고 해야 되겠네. 그럼 남편 400억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보통 착하신 분들 또 이런 사연 하시고, 저 미친 인간이 내보고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그렇겠지만 내한테 400억 줄 상황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받지도 못할 걸 달라고 하면 내만 우스워지겠지. 그리고 저 남자가 나를 더욱더 미워하겠지. 그리고 그년이랑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을 더 가지겠지.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남편은 내하고 이혼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이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을 얼마나 해야 될지도 생각을 못하고, 내가 저 남자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저 남자가 내한테 이혼하자는 소리 안 하고 그 젊은 년한테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자책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거든. 정작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남자가 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저런 소리까지 나왔을까? 그 남자, 박사님, 이 남편의 심리는 대체 뭔가요? 이거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질문을 마치 변호사, 이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변호사 상담이라고 나간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황 박사도 먹고 살기 힘든가 보네. 또 지 상담 고객 지금 불러 모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저한테 오시는 거 저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상담을 받으라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자기하고 10년 20년 잘 살던 남편이 갑자기 딴 여자 생겼으니까 그만 살자라고 할 때, 아 이게 참 좋은 기회다. 나도 네 같은 인간하고 진짜 지금까지 산다고 살았는데, 네하고 지금까지 살아준 값이 얼만지 시중가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왔구나. 그게 그 남자가 내한테 시중가로 얼만지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내 스스로 나의 존재 이유, 나의 가치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저는 그거를 치사하게 돈으로 따지기 싫어서 그냥 한 푼도 안 받고 이혼해 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한 푼의 가치도 없이 떼버릴 수 있는 씹다 버린 껌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지금 규정한다라는 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아세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파악해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 저한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제가요 그 남자하고요 30년을 살았는데 지금 그만 살려고 하니까 애가 결혼할 때도 됐는데요, 그런데 계속 살아야 됩니까 박사님? 아니요, 충분히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그런데 박사님, 저 그 인간 돈 한 푼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상담도 그 인간 번 돈이 아니라 제가 번 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딱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애들이 엄마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왜 이혼하려고 그래? 엄마 이혼하면 저희들이 결혼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던, 그럴 때 저는 뭐라 아셨죠? 그 자식은 지금 어머님이 진짜 애 잘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 자식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 쓰레기 같은 남편 내가 평생 번듯하게 모시고 살았는데 결국에 지 아버지라고 지금 지 결혼할 때 이혼했다는 소리 듣는 게 지한테 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식을 키우신 거 아시겠죠? 이분 얼굴 표정 안 좋죠? 아무리 내 자식이 그렇더라도 당신한테 또 그런 소리까지 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 거거든. 그럴 때 제가 대놓고 그렇게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아 그게 어머님 자식이군요. 어머님 마음하고 참 어머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네요. 그럼 어머님은 지금까지 사시는 게 그 지랄 같은 남편을 위해서 사셨고 또 이런 자식을 위해서 사신 거는, 그거는 진짜 훌륭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막달라 마리아 또는 이 테레사 수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셨으니까 그냥 죽는 날까지 그 남편과 그 자식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사시면 되지, 왜 굳이 오늘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셨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살려고 저도 마음을 하루에도 12번씩 먹는데 요즘에는 자다가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벌떡하고 내가 왜 이렇게 더 살아야 되냐.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박사님한테 왔어요. 그렇죠? 억울하고 괴로워서 하소연하러 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울증이 아닌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약을 줬는데 그걸 먹어도 잠이 안 오고요. 그리고 더 온몸이 쑤시는데 예, 어머님 맞습니다. 우울증 아니거든요. 그럼 벌써 제가 치매가 왔나요? 어머니 치매 오신 것 같으세요? 치매인 것도 같아요. 예, 어머님은요,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상황이니까 스스로 지금 치매 증상을 만들어서 그냥 들어도 듣지 않은 것 같고 먹어도 먹지 않은 것 같고요. 저 자식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래서 그냥 내 진짜 처음 내가 좋아했던 그 남자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 앞에 있는 희한하게 생긴 영감탱이는 영감탱이로만 보고 싶은 지금 알고 싶지도 않은 남모르는 낯선 영감탱이 그렇게 보고 싶은 그 마음이시거든요. 어머님 맞으시죠? 아이고 황 박사님은 어떻게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속에 들어갔지는 않았지만은요. 왜냐면 어머님 자식이 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마음은 제가 읽어드리긴 한데 읽어드리니까 저가 좀 얄밉다는 생각도 드시죠? 얄밉기는 해요. 네.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하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요. 어머님, 어머님 자식이긴 하지만요. 어머님은 평생 어머님 자식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자식은요. 어머님 돌아가셔야지만 어머님 자식인 쇼를 하지 살아있을 때는요. 어머님 자식이라는 거 인식하기 힘들고요.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해주는 여자다. 그냥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라 멀리서 와서 나를 위해서 그냥 이 일하는 그냥 어떤 밭줄부 아줌마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낸다고 그러면 어머님 믿으시겠어요? 에이 설마 그래도 내 자식이 저를 좀 생각을 하죠. 아유 하죠. 어머님이 밥 차려줬을 때 밥 먹을 때는 하고요. 어머님이 빨래 해주고 그럴 때는 한데 하면서도 또 한 소리 하잖아요. 왜 옷을 여기 이렇게 겠냐? 이거를 왜 이렇게 뻣뻣하게 했냐? 왜 다리미질을 준비를 해놔달라 했는데 안 했냐? 이런 소리 하나야 안 하나요? 어머니는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당신 입으로 자식 험담하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자식은요, 자식이에요. 뭐, 멍멍이 자식이 아니고 그냥 내 자식이에요. 그럴 때 어머님 인생, 어머님의 가치를 어느 집 멍멍이로 생각하느냐, 어느 집 야옹이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머님의 가치를 어머님 스스로 생각하느냐에 자식의 가치도 정해지는데 어머님 지금 당신의 삶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신다고요? 네, 씹다 버린 껌 정도의 가치로 생각해서 저 남자가 나를 싫다고 하니까 제가 조용히 물러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누구처럼 재산의 반을 내놔라 하면서 남사스럽게 이 재판하는 거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줄만한 재산이 있겠어요? 네. 없으면요. 어머님 지금까지 무려 이 봉사하거나 착취당했다라는 거라도 확인이라도 받으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판한다고 비싼 변호사비 주는데 변호사 안 쓰고 재판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홀로 재판 낼 수 있어요. 그거 물어가지고요. 자식한테 그거 물어가지고 대신 네 엄마를 위해서 네가 아빠한테 소송을 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충분히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서 자식이 대리 소송을 해주면요. 그 자식은 엄마 자식 맞고요. 네. 그러지 않으면요. 당신하고 삶에 있어 가치를 조금 더 부여주지 않는 멍멍이 자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굳이 변호사 도움 없더라도 어머님은 나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내가 낳고 키운 내 자식은 얼마의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머님 나름대로의 독립선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머님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훨씬 분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여러분들 잘 지낸 집,
이 콩가루 집안 만드는데 제가 일조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동안 누구의 노예로 하녀로 하인으로 지냈던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더 이상 누군가의 돈의 노예가 되거나 누군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았다라는 것을 독립된 존재로 내가 살았다는 걸,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진정한 독립된 국가의 민주시민의 모습으로 사는 게 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도와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든 그 무서운 적의 정체가 뭔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거는 빨갱이도 아니고요. 또 노랭이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가진 재벌도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요. 여의도에 있는 꼭두각시 노름하는 정치인도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요. 우리 스스로 만든 노예의 심리예요.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